수량까지 한 거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몇 가지 그 연속형 변수하고 카테고리 변수를 살펴본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아마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서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광역 시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공구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약 연어를 가지고서 연도와 먼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총 3개의 파생 변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컬럼 3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우선 아파트를 일부만 먼저 이렇게 좀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음, 첫 번째로 우리가 파생 변수를 추가할 거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이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에서 그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에서 문자열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죠. 인천광역시, 죄송합니다. 공백. 인천광역시 다음에 공백이 있고요. 공백 다음에 부평구, 구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이 공백이 있고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 군, 구,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울시, 그 다음에 성동구, 그리고 마장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서 이 첫 번째 단어들만 가지고서 그 프라빈스라고 하는 광역시도를 갖는 파생변수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서 구라고 하는 파생변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파생 변수는요. 변수 이름을 프라빈스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저장할 값은 우선 그 아파트에 일단 저장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볼까요? 이건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서 시, 군, 구라고 하면 이렇게 그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만 볼 수가 있죠.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만 볼 수가 있고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 문자열을 자르겠다,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행에서 시, 구, 동, 그다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때로는 4개짜리도 있어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렇게 도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랑 도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서울특별시랑 경기도가 같은 레벨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의 구가 경기도에서는 시와 같은 레벨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플릿을 한 것도 문자열들의 리스트죠. 이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단어만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인덱스 0번에 있는 단어들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울산광역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을 뭘로 만들겠다? 얘네들을 변수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파트 이렇게 할 거고 컬럼 이름은 프라빈스라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드는 거는 뭐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프라빈스라고 하는 행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만 딱 띄어내서 프라빈스가 됐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만 띄어내서 만들어져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요.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그 파라미터 파생 변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카운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아파트의 그다음에 시, 군, 구라고 하는 컬럼의 문자열을 스플릿 나누겠다. 나눈 다음에 첫 번째 단어, 인덱스 1번 단어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카운티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인 경우에는 부평구가 들어가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 경우에는 카운티가 미추홀구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카운티가 생기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연월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계약 연월은 아파트,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숫자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인트 타입을 그 앞에 네 자리와 뒤에 두 자리로 나누면 되죠. 앞에 네 자리와 뒤에 두 자리로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거를 100으로 나누시면 돼요.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해 보면 그죠? 이거는 몫이죠. 나눈 몫. 몫을 계산하면 연도만 나오죠. 맞아요.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월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섯 자리 숫자를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해서 얘를 아파트의 이어라고만 할 거고요. 그다음 아파트 먼스는 아파트, 그다음에 계약 연월, 그리고 100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헤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프로빈스, 카운티 뒤쪽에 이어와 먼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2025 공사인 경우에는 2025년 4월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전부 다 2025년 4월밖에 없을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그 4월 계약일 기준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어하고 먼스는 사실은 똑같은 숫자들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에는 한 달치 자료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뭐 적어도 1년 이상 아니면은 뭐 최근 5개년 동안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최근 5년이다 그러면 연도가 5개의 숫자가 있을 거고 월도 각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 월, 그리고 여기 일까지를 합쳐주게 되면 연, 월, 일 이렇게 해서 날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날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따로따로 만들어내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연월 하고요. 계약 일을 합쳐가지고 숫자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2025, 04, 30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만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숫자가 아니라 2025, 04, 30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신 다음에 그 문자열을 to date time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 시간 타입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과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과제로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파생 변수들을 추가를 해봤고요. 파생 변수들이 어떤 값들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아파트, 프라빈스, 이제는 프라빈스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에 유니크 값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 강원, 전남,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나라 광역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카운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카운티의 유니크 값. 여기도 보시면은요. 부평구, 미추홀구 이런 거 있고요. 성동구, 동대문구 뭐 이런 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 같으면은 이렇게 평택시라든가 뭐 수원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그 두 번째가 시 단위가 되겠죠. 시 단위가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도 다음에 바로 시가 아니고 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 다음에 군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당연히 날짜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파트, 이어, 유니크. 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2025.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먼트, 유니크. 이것도 보시면 4월밖에 없어요. 4월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광역시도별 빈도수 한번 볼게요. 광역시도, 프라빈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광역시도별 빈도수, 시도의 빈도수.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거죠. 아파트, 프라빈스, 그 다음에 밸류, 카운치를 보시면 되겠죠. 정렬된 순서가 숫자가 큰 것부터 숫자가 작은 것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 저장해 둘까요? 요거를, 이거를, 뭐, 프라빈스, 카운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C번에서요. 카운트 플러시라고 하는 게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아파트 주시고요. X축, Y축에다가 프로빈스를 줄게요. 그럼 X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겁니다. 카운트. plt.show.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죠. 들쭉날쭉 이렇게 그려줍니다. 정렬 안 되어져 있어요. 여기 가나다라 순서 정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막대 크기 순서로 정렬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카운트 플러시 밸류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 아마 데이터 프레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인천광역시가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카운트를 먼저 센 거고요.
그다음 인천광역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아마 서울특별시일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카운트를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부분 Y축의 팁 레이블들이 가나다라 순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막대 크기 순서도 아닙니다. 이거를 막대 크기 순서로 보여주려면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카운트 우리가 밸류 카운트로 직접 찾은 값들 있죠. 이 찾은 값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SNS 여기서는 카운트 플롯보다는 바플럿으로 하시고 X축은 그 프라빈스 카운트의 밸류스를 이용하시고요. Y축은 프라빈스 카운트의 인덱스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그 밸류 카운트 자체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죠. 내림 오 그쵸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기도가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제일 적잖아요. 내림차순 정렬되어져 있죠. 값들의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순서로 그려주게 돼요. 이 순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4월달 2025년도 4월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 다음은 서울특별시 다음은 경상남도, 그 다음은 인천, 부산 순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경기도가 뭐 서울의 거의 2배가 넘는군요. 사실 그 면적 자체가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싼 그 주위가 전부 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시도별로 그 아파트 매매 건수를 살펴본 거예요. 계약 건수를 살펴본 거예요. 상위 다섯 군데는 하나, 둘, 셋, 넷, 부산광역시까지. 그 다음에 하위 5개는 여기 세종까지겠죠? 어, 아닌가? 네. 이렇게 여기가 하위 5개가 되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죠. 50만도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되게 적을 거고 다른 시도와는 상대가 되지가 않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생변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파생변수에서 우리가 광역시도별로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생변수를 이용해서 서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아파트에서요.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우리가 만든 화생 변수 중에서 프라빈스 같다, 뭐랑 같다, 서울 특별시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0개만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10개만. 서울의 헤드 앞에서 10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세림아파트라는 아파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아파트 이름은 한신이라고 하는 아파트군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레이크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서울시만 가지고 있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동구, 동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이렇게 구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서울시에서 음, 구별, 계약 건수와 거래 금액 평균하고요. 거래 금액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해야 되고요.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긴 한,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서울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인포 잠깐만 보시면요. 서울시는 4,004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4,004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거래 금액이 관심 있어요. 거래 금액 보세요. 거래 금액에 넣어값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운팅은 거래 금액 카운팅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매매 건수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해서 거래 금액의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게 계약 건수예요. 계약 건수. 그리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에 평균 함수 호출하고요. 최소값 함수 호출하고 최대값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뭘로 하겠다? 구별로 그룹을 지어서 하겠다요. 구별로 그룹을 지어서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룹 바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는 아마 그룹 바이가 먼저 생각나시면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카운티별로, 그죠? 카운티별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선택하면 돼요? 거래 금액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컬럼 선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함수가 count라고 하면 개수가 딱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근데 함수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어요.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으시면 뭘 하면 돼요? 애그로게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애그로게이트 안에다가 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함수, 그 다음에 평균 함수, 최소값 함수, 최대값 함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서울시는요,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가 있고요. 구 이름들이. 4월 한 달 동안 강남구는 58개의 매매 계약이 있었고요. 강동구는 237개의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평균 가격은요, 여기다가 만을 더 붙여야 되죠. 아마, 10,000원, 1,000만 원, 아,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억이군요. 강남구는 평균 가격이 39억입니다. 평균 가격이 39억이고요. 강동구는 평균 가격이 11억 2,500만 원이에요. 11억 2,500만 원. 강북구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6억 7천만 원. 7천만 원. 평균값이 그렇고요. 최소값은 최소값은 1억 6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최대값은 100억, 105억짜리도 있어요. 이게 강남구에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우리 그룹 바이 말고도 연습했었던 거 있죠. 피벗 테이블 기억나세요? 피벗 테이블. 점 피벗 테이블로 해보도록 할게요.
values는 통계 함수를 적용할 변수, index는 여기 행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 columns는 컬럼에 사용할 변수, aggregate 펑션은 집계 함수. 필요한 것들만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할 게 뭐예요? 거래 금액만 통계 값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index라고 하는 게 있죠. index는 구예요. 구니까 변수 이름이 count라고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따로 지정할 게 없어요.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만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리스트. 여기에 count, 그리고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부 다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게 거래 금액 카운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 금액 평균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거래 금액 최소값, 거래 금액 맥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스가 이 컬럼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그 계약 건수가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아마 그 구 이름별로만 정렬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가나다라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 이름 부분인데, 컬럼 이름들이 레이블이 두 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레이블이 두 단계로 되어져 있고, 그 두 단계로 되어져 있는 경우, 이유가 피벗 테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values의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컬럼 이름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aggregate 펑션도 자동으로 컬럼 이름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가 두 단계 인덱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그 이런 경우에 여기를 딕셔너리로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거래 금액을 거래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렇게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에그로게이트 펑션에 거래 금액이라고 키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에 계산할 함수 이름들을 리스트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좀 내릴까요? 들여쓰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요.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이 거래 금액이 따로 컬럼 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위쪽에서 우리가 그룹 바이 쓴 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과값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저장을 좀 할게요.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그 다음에 바이 카운티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계속 이용하려고 그래요. 요 변수를 만들어 두고서 변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변수를 만든 이유가요.
우리가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어, 구별, 개수,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 최소값이라고 하는, 어, 최대값, 평균, 최소값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건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소트, 인덱스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바뀐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 가나다라 순서였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규먼트 중에서 어센딩이 있어요. 오름차순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false라고 하면. 그러면 거꾸로 나오죠. 중랑구부터 중랑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그러니까 인덱스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스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솔트 밸류즈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컬럼으로 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카운트별로. 자, 이게 카운트가 여기 변수 이름이잖아요. 컬럼 이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이런 순서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순서가 카운트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만약에 어센딩이라고 하는 것까지 주면 어센딩을 false, 오름차순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오름차순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림차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노원구가 계약 건수가 제일 많은 구고요. 상위 5개까지만 잘라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까지가 상위 5개. 2025년 4월에는 이 5개의 구에서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위 5개를 보면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금천구, 강남구까지네요. 여기까지가 하위 5개. 여기는 한 달 동안 58건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1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컬럼 이름만 바꿔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 아니면 매매 거래금액 최대값이 가장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고, 이런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아파트 계약 건수가 많은 많은 상위 5개, 7개까지만 해볼까요? 7개 국를 시각화해 볼게요. 막대 그래프 계약 건수니까 건수는 막대로 나타내는 게 가장 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 탑 7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데이터 프레임 구별로 나누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소트 밸류스 그리고 기준은 거래 계약 건수, 카운트가 건수죠. 그 다음에 어센딩은 홀스로. 그럼 내, 내림차순 정렬이 되죠. 여기서 앞에서 7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막대로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sns.바플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플러스는 어떻게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서울 데이터 I 카운티로 주시면 되고요.
X축을 거래 건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카운트. 여기 보시면 얘가 카운트잖아요. 카운트. 그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이렇게만 나와버리는군요. 여기 인덱스 부분을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카운티. 카운티를 Y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카운티. 잠시만요. 이게 왜 전부 다 이렇게 나와버리지? 여기 데이터 프레임 요게 잘못됐구나. 서울. 탑7 써야 되는데. 탑7만 써야 되는데. 그죠? 얘를 써야죠. 얘를 써야죠. 거래 건수, 계약 건수로만 노원구가 3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북구인데 성북구도 250건이 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그린 거냐면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잡아서 여기에 카운티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죠. 카운티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고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놓으니까 이게 막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인덱스가 있잖아요. 인덱스에도 컬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인덱스에도 컬럼 이름이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이거를 Y축에다 놓겠다. 이거를 Y축에다 놓고 이거를 X축으로 놓겠다라고 하면 노원구 옆에 막대가 이만큼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동대문구 옆에 막대가 요만큼 그려지게 되는 거고 양천구 옆에 막대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얘를 그린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그 하위, 서울시에서 아파트 계약 건수 하위 7개 부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는 서울 바텀이라고 할까요? 바텀 세븐이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서울 바이 카운티를 그죠? 서트 밸류스를 다시 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별로, 그러니까 개수별로 어센딩, 폴스. 이거는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테일로 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헤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센딩을 폴스로 하셨을 때 내림차순을 사용했을 때는 테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바텀 7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은 개수, 그리고 Y축은 구 이름, 카운티죠. 카운티.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네, 이 순서 볼까요? 송파구부터 서초구까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죠. 송파구, 중구, 강남구, 금천구, 종로구, 용산구, 서구.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 건수가
계약 건수가 적은 지역 7개는요. 서초구는 한 1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용산구도 20개가 안 돼요. 용산구도 20개가 안 되고 4월 한 달 동안입니다. 송파구는 70건이 넘어요. 한 75건이나 76건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지역은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은 한 달에 300건이 넘는 지역도 있는데 거래 건수가 적은 지역은 한 달에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건수만 한번 살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느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느냐, 어느 지역에서 거래가 적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음, 그래서 그 추이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뭐 1년 동안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어느 구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매매가 많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거래 금액도 상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일단은 이런 식으로만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점심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아서. 그죠?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